자, 반갑습니다. 궁딱입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었는데 연애 관련 유튜버분들 중에서 자꾸만 번호를 따고 나서 간단한 호구조사만 딱 하고 만날 약속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유튜버분들이 있어요. 다른 유튜버분들이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든 저랑 아무런 상관이 없었지만 현재는 저에게 직접적인 피해나 타격이 옵니다. 제가 모태솔루션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모태솔루션 등록자분들께서 저처럼 번호를 딸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나서 번호를 딴 여성분들과 애프터까지 여기까지 제가 책임지고 있어요. 이 애프터가 성사가 되고 안 되고는 카톡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영역입니다. 근데 카톡을 하질 말래? 이 어느새부턴가 형님 카톡 어떻게 진행 중인지 보여주십시오. 에? 진행 안 하고 있는데요? 예? 왜요?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 애프터 날짜만 딱 잡아놓고 당일에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데요? 문제는 C8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제 주 고객층은 모태솔로 분들이에요. 신분이 모태솔로라면 여성의 번호를 따고 나서 연락을 이어나가고 이걸 유지해서 만남까지 성사되는 게 이 저한테나 쉽지 이분들한테는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건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러면 제 입장에서는 힘들게 딴 번호를 버리는 셈이거든요. 이 모태솔루션은 만족할 때까지 기간도 무기한이기 때문에 빨리 한 명의 여자라도 더 만나게 만들어서 여자 경험을 쌓게 만들고 더 이상 모태솔루션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자립할 수 있다고 평생 본인 스스로가 확신할 때 끝나는 거라서 빨리 경험을 쌓아줘야 하루라도 빨리 끝나고 이 수강 인원을 순환시킬 수 있는 제 입장에서는 존나 답답한 거죠. 이렇게 경험이 축적이 돼야 하는 여자들을 자꾸만 버리니까요. 이 수강생분들이 어떤 영상을 보고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호구조사만 끝내고 애프터 날짜만 잡아라 라고 말씀하신 유튜버분 한 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유튜버 옆집 동생님. 형님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 형님 말씀대로 진행하신 분들이 이 형님의 영상을 보고 영향을 받았다는 심증이 매우 큽니다. 왜냐면은 이 컨텐츠적으로도 저랑 겹치시고 보니까 다른 영상들 조회수에 비했을 때 이 영상이 뭐 조회수도 많이 나온 편에 속하신 영상 같아요. 이 유튜버 옆집 동생 형님께서는 이 제가 무자비할 정도로 학고기 때문에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형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형님의 영상이 정말 재미도 있고 유익해서 잘 보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저는 형님을 저격하는 것도 아니고 형님의 말씀이 틀리고 제 말이 맞다고 전면 반박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틀린 말씀을 하신 건 아니니까요. 다만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타격을 입는 제 입장에서 이런 사태를 앞으로 방지만 하자는 차원에서 전면이 아닌 일부 반박을 하고 실제로 제가 번호를 따서 여성들과 연락을 나눈 자료들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썸네일로 어그로를 끈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 요즘에 형님보다도 조회수가 안 나와요. 자, 먼저 번호를 딴 후에 간단한 호구조사만 끝내고 애프터 날짜를 잡아라. 절대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단 이렇게 해서 얻어 걸리는 한 명이 목적이라면요. 그런데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여자를 만나고 잡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이렇게 해선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수학시험에서 정답을 한 문제만이라도 맞히는 게 목적인 입장이라면 1 더하기 1의 정답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 하는 입장이라면 곱셈을 하는 방법이나 나눗셈을 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말씀해주신 방법대로 해서 당일에 애프터가 잡힌 여자도 있어요. 이렇게요. 심지어는 이렇게 번호를 딴 당일에 집으로 불러들여도 흔쾌히 오는 여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번호를 딴 당일에 이렇게 흔쾌히 애프터가 성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 외모가 그 여자의 이상형이던가 그 여자가 남자에 미쳐있는 남미세던가 머리에 나사가 몇 개가 빠져있던가 이런 전제 조건이 깔려있다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몇 가지 전제 조건이 깔려있지 않은 여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제 조건이 깔려있는 여자들을 소수로 칭하고 깔려있지 않은 여자를 다수로 칭하겠습니다. 이 대다수의 여성들은 내가 이 남자랑 만날지 말지를 이 남자는 어떤 남자인가에 대한 파악 그리고 여성 자신의 성향이나 성격 그리고 이 남자와의 카톡 분위기가 어떠한가로 결정을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나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이 상식적인 선에서만 생각을 해도 존나 당연한 거예요. 이 남자가 이상한 걸 권하면 어떡하지? 까먹고 튀면 어떡하지? 막상 만났는데 성격 존나 별로면 어떡하지? 그래서 별로인 거 티냈는데 이 남자가 날 갖다 패면 어떡하지? 막상 만났는데 너무 어색하고 노잼이라서 긴 침묵이 유지가 되면 어떡하지? 등 이런 부분들은 당연하게 우려가 돼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된다는 사고회로가 돌아가지 않는
않는다면, 그리고 에이 씨발 모르겠고 외모 준수한 남자가 부르는데 일단 나가고 보자 하는 여자라면 이건 필히 대가리를 구성하고 있는 나사의 개수가 정상범주의 개수인지를 의심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이 여자의 번호를 땄어. 이 여자를 확실하게 애프터 자리에 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의 성향과 심리 상태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경계심이 어느 정도인 여자인지, 내 외적인 모습에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출퇴근 루틴이 어떻게 되는지, 휴무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음식 취향은 어떤지 등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자다, 이쁘다, 카톡으로 할 말이 없다, 그냥 만나자고 한다, 이게 끝이라는 거죠. 이러니까 여자가 애프터를 거절하거나 날짜는 잡았지만 잠수를 타거나 당일날 몸이 안 좋다고 파토를 내는 겁니다. 나에 대한 경계심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헛부르게 애프터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카톡 내용이죠. 바로 다음 부분 보여드릴게요. 80% 이상의 확률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성의 성향과 심리 상태가 파악이 됐으면 두 번째로 해야 할 건 바로 카톡을 잘해야 합니다. 카톡으로 대화를 많이 나누면 만나서 할 얘기가 있겠느냐? 카톡으로 여자를 어떻게 꼬시냐? 카톡의 실력이 어디 있냐? 카톡을 잘할 필요가 뭐가 있냐? 죄송하지만 쌍욕 딱 한마디만 시게 받고 가겠습니다. 이 새끼들은 존나 무지한 좆도 모르는 새끼들인 겁니다. 왜냐? 저 또한 당신네들처럼 번호를 딴 여성과 카톡을 할 일이 없었을 때는, 카톡을 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나 잘할 자신이 없었을 때는, 한마디로 존나 무지한 좆도 모르는 새끼였을 때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카톡의 실력이 어딨냐? 만나서 입만 잘 털면 된다. 이건 내가 카톡을 잘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카톡에서 피하고 도망치는 겁니다. 카톡으로 대화를 많이 나누면 만나서 할 얘기가 있냐고요? 마치 유튜브 채널은 만들지도 않아놓고 100만 구독자 돼서 악플에 시달리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선자라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가 있는 소개팅이나 지금 당장 만날 남자가 필요해서 돌리는 소개팅 어플 같은 게 아닌 이상 카톡으로 대화를 많이 나누지를 않는다면 애초에 만남이 성사가 될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니까요. 카톡으로 여자를 어떻게 꼬시냐고요? 물론 카톡만으로는 여자를 꼬실 수가 없죠. 내 프로필 사진이 이거야. 이 사진 걸어놓고 카톡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이 어떻게 꼬셔? 물론 카톡 하나만으로는 여자를 꼬실 수가 없지만 카톡이 호감도가 높아지고 떨어지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라고. 카톡의 실력이 어딨냐고요? 카톡을 잘할 필요가 있냐고요? 실제로 카톡을 잘해본 적도 없고, 정말 잘하는 사람의 카톡을 직접 본 적도 없고, 본인이 카톡을 잘하는지 못하는지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근데 난 옆집 동생님 말대로 번호 따고 간단하게 통성명만 하고 바로 언제 보자고 날짜 잡고 만났는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운이 좋게도 번호를 딴 지 불과 6시간 만에 일면식도 없는 남자의 집에 혼자 방문을 할 만큼 이 생각의 길이가 제 꼬치보다 짧은 여자가 걸린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제 관념상 운은 매번 따라주는 게 아니에요. 럭키펀치가 한 번은 터질 수 있어도 럭키펀치만으로 매 경기를 이기는 선수는 없습니다. 결국 매 경기를 이기게 만드는 건 운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세요. 제가 옆집 동생 형님을 저격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 너보다 구독자가 낮다고 해서 건드리는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다음 영상은요, 이 연애 유튜브계의 거장이고 여러분들이 거의 숭배하고 있는 마픽스님입니다. 이 옆집 동생 형님 정말 개인적으로 팬이고, 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말 나온 김에 이 저랑도 애프터 한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오늘 제 주장의 근거가 될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간단한 설명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부러 이 영상을 위해서 절차대로 카톡을 한 겁니다. 참고로 이 일본 여성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한국 여자도 못 꼬시면 일본 여자 절대 꿈도 못 꿔요. 이 일본 여성분들이 대체로 한국 여성분들에 비해서 이 통계상 애프터를 잡기가 훨씬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날짜를 잘 보시면 1월 5일에 번호를 따고 처음 연락을 했습니다. 이 간단한 통성명과 가벼운 대화만 진행을 했고요. 자, 그리고 다음 여기서 자연스럽게 말을 놓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연락을 진행을 하다가,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1월 10일이죠. 5일 정도 연락을 유지하다가 제가 애프터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다 약속 있다고 거의 베를린 장벽을 세워버립니다. 당연해요. 바로 전 영상에 이 여성분의 번호를 얻어내는 녹음 파일이 첨부가 되어 있는데
번호를 딸 당시부터 거절을 3번을 당하고 나서 받은 겁니다. 경계심이 짙은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5일간 카톡을 나눌 때 본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일상을 잘 공유를 안 해요. 한마디로 경계심이 좀 많은 여성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렇지 않게 통화도 하는 사이가 될 때까지 천천히 녹이고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5일 만에 넙죽 애프터를 신청하는 게 당연히 될 리가 없죠. 이 장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애프터를 제안했던 거고, 그럼 애프터가 언제 어떻게 잡히는지 보여드릴게요. 다음 1월 20일이고요. 길게 연락을 했죠. 이제 슬슬 본인의 정보나 본인의 일상에 대해서 공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꽤 열심히 많이 녹였다는 뜻이고, 서로 이상형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다음 날짜를 보시면 1월 30일까지 한 차례의 애프터도 없이 간간히 통화랑 카톡만 유지해요. 자, 다음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3월에 일본 여행을 간다고 여권도 없는 새끼가 개구라를 칩니다. 이유는 애프터 당일에 안 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미리 애프터 명분을 깔아놓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명분을 어떻게 써먹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2월 6일, 그러니까 한 달간 연락만 유지했죠. 장장 한 달 만에 애프터가 잡혔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만날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전에 깔아놨던 일본 여행을 명분 삼아서 만나서 일본 여행 팁을 듣고 싶다고 애프터를 제안한 겁니다. 모든 여자들이 번호를 딴 당일에 애프터가 잡히는 게 아니듯이 모든 여자들이 이렇게 긴 시간 공들여야만 애프터가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당일만 사는 게 아니라 한 달 뒤에도 살아가야 합니다. 즉, 반드시 지금 당장만 여자를 만나야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뒤에도 여자를 만나야 한다는 거죠. 자신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여자를 만나고 싶다면 이렇게 애프터까지 한 달이 걸리는 여자도 잡을 수 있어야 한 명이라도 더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궁극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인 겁니다. 이렇게까지 공을 들여야 하나 싶고 존나 어려워 보이죠? 딱 한 가지가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바로 여유요. 여러분 손에 한 달 뒤에 만나야 할 이 여자 딱 한 명밖에 쥐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존나 어렵지만, 손에 당장 만날 여자, 내일 모레 만날 여자, 다음 주에 만날 여자, 뭐 여러 명의 여자를 쥐고 있다면 전혀 어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이상 궁따기였습니다.